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월 4일 일요일이에요. 2026 첫 거래 미 증시는 성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CES 2026이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아무래도 피지컬 AI 쪽인 로봇 산업 쪽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ISM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발표와 목요일에는 졸트 보고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보고서가 발표돼요. 월 초에는 매번 고용 관련 지수들이 발표됩니다. 국내장은 첫 거래일 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휴림 로봇을 매수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기회를 봐서 추가로 더 물량을 넣을 생각이고요. 올해 기회를 봐서 우주산업 관련 종목도 하나 추가할 생각이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 산업도 한 종목 추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즘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LG그룹주예요. 그동안 LG그룹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2026년에는 LG 쪽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아이렌을 추가 매수해서 62주가 됐고요. 아이렉스를 추가 매수해서 304주가 됐어요. 리게티 컴퓨팅은 추가 매수해서 99주가 됐고요. 로켓넷 또한 추가 매수해서 8주가 됐어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또한 추가 매수해서 316주가 됐습니다. 아이렌은 6.8% 수익 중이고요. 아이렉스는 11.2% 수익 중이고요. 레게티 컴퓨팅은 3.7% 수익 중이에요. 로켓랩은 4.6% 수익 중이고요. 리커전만 0.54% 수익 중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SOXL은 5.7% 수익 중에 있어요. 투자한 종목들이 금요일날 모두 불기둥을 품었습니다. 나스닥은 1월 2일날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행히 반도체와 제가 투자한 모든 종목들이 불기둥을 쏟았어요. SOXL은 12.4%나 급등을 했고요. 로켓랩은 8.9% 급등을 했어요. SOXL이 55달러에 도달하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로켓랩은 79.8달러를 돌파할 것 같아요. 내일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1월 2일날 아이렌과 아이렉스를 추격 매수했는데요. 한 4일 동안 아이렉스를 매수하면 떨어지고 또 매수하면 떨어지고 해서 계속 소액으로 손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신이 들어서 아이렌에 400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아이렉스는 500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이렌과 아이렉스 쪽으로 비중을 조금 실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그래프인 아이렌 그래프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부터 상승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이렌과 아이렉스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실어볼 생각이에요. 아마도 아이렉스 쪽으로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도 300만원 이상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양자 컴퓨터 쪽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수량을 모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리커전 또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리커전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야금야금씩 수량을 조금 더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직 매수를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게 유스케일 파워 2배 레버리지인 SMU인데요. 2일날 무려 30%나 급등했어요. 잘 되면 여기서 단기간에 10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선뜻 손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비와 신재생 에너지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대안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과거 거대 구조물을 짓던 원전 대성당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찍어내는 에너지 가전 제품으로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지난 1일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원전 산업이 SMR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대형 원전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건설 기간 탓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이나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잦은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토목공사의 악몽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실제로 보골 원전 건설에는 당초 예상치 외 2배에 달하는 43조가 투입됐대요. 오일 프라이스닷컴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며 민간 투자자는 없다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SMR은 300MB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방식을 채택했대요. 이를 통한 건설 기간은 3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춰 중견 에너지 회사나 빅테크 기업도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 장벽이 낮췄대요. 이는 거대 설비를 짓는 규모의 경제에서 공장제의 대량 생산을 통한 단위 생산 경제로 전환을 의미한대요. 이번 원자력 붐을 주도하는 동력은 정부가 아닌 민간, 특히 거대 기술 기업 빅테크래요. 챗 GPT 검색 하나가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등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래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기저 전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대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은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를 위해 직접 SMR 개발사와 손을 잡았는데요. MS는 3R13 원전 1기 재가동을 위한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 카이로스 파워와 엑스에너지 등 SMR 스타트업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대요. 컨설팅 업체 루시드 카탈리스트는 2050년까지 산업용 SMR 시장 규모가 70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대요. 700기가와트면 원전 700기입니다. 이는 2160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래요.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극지방이나 오지 광산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핵 배터리, 마이크로 원자로 SMR을 주목하고 있대요. 실제로 미 공군은 알래스카 기지에 마이크로 원자로를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며, 캐나다와 호주의 광산 업체들도 디젤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 초소형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SMR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료래요. 첨단 SMR 대부분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데 전 세계 공급망의 40% 이상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대요. 미국과 유럽이 뒤늦게 자체 농축 시설에 나섰지만 새로운 광산과 시설이 가동되기까지는 7에서 10년이 걸린대요. 규제 속도 역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규제 당국이 대형 경수로 중심의 과거 기준을 SMR에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 미국에서 원전 배치를 가속화하는 어드밴스법이 통과되는 등 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시작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량 생산 체계 구축도 필수래요. 독일 연방 핵 폐기물 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진정한 대량 생산 경제에 도달하려면 평균 3,000기의 SMR이 생산해야 한대요. 초기에 몇 기를 짓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또 관건이래요. 오일 프라이스닷컴은 2030년까지 원자력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SMR 제조사들이 월 한 대 생산 속도를 달성해 비용을 낮추지 못한다면 SMR 역시 과거 실패한 에너지 실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AI 시대의 전력 갈증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SMR은 서방 세계가 연료 독립과 공급망 구축, 규제 혁신을 통해 원자력의 부활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대요.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MR 관련 업체에 투자해도 될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휩쓸었는데요. 이번에는 로봇 산업도 중국이 휩쓸 것 같습니다. 2025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에는 16개국 수백 개 기업이 참가했대요. 대회에는 100m 달리기 계주와 복싱, 축구 경기와 함께 공장과 약국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한 속도 테스트가 포함됐대요.
중국의 부스터 로보틱스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용 로봇을 출시하며 가정용 시장에 진출했다는데요. 운동 동반자, 가정교사, 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제품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620만원부터 시작해 이전 축구 전용 로봇부터 몇 배 저렴해 관중의 박수를 받았대요. 전기차 시장도 중국에 뺏겼는데요. 로봇 산업도 중국에 뺏길까봐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패권 주도권은 우주산업과 양자 컴퓨터의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에 오랜만에 4억 7천100만 달러나 순유입됐어요. 이더리움 ETF 또한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미국이 어제 3일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했는데요. 델타 포스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대요. 그래서 유스는 내일 뉴욕 증시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 시간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프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큰 이슈가 남아있어요. 스트래티지 회사의 MSCI 존립 여부가 1월 15일 발표됩니다. 이더리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내장과 미국장이 시작되는데요. 2026년도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